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특집 방송으로 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ESG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NH증권의 황유식 연구원님과 함께 했고요. 2부에서는 IBK 자산운용의 유건일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IBK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랑 리서치 팀장을 맡고 있는 유건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떨리는 게 원래는 좀 반대 자리에 앉아 있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보통 세미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니까 ESG 머니 전략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몇 페이지예요? 이게 보니까 한 뭐 400페이지 가까이 350페이지 되는데 이걸 언제 또 쓰셨습니까? 운영하시느라 바쁘실 때. 네. 연말을 반납했습니다. 연말을 반납하셨구나.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이게 담당하셨던 부분이 이 책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네.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서. 세 명이 공저로 썼는데요. 네네. 이제 황유식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반적인 오거나이징을 다 하셨고, 네네. 그 다음에 김성우 대표님이 환경 부분 앞에 서론 부분을 많이 왜 기후가 왜 심각한지 왜 이 생존과 관계됐는지 네네. 위기감을 한번 주셨고요. 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네. 이게 뭔가 해야 되는 이유를 이게 아니까. 강의성을 네네. 한번 해주셨고, 네네. 제가 중간쯤에 그러면 왜 이거를 금융 관점에서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글로벌 머니가 왜 이쪽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네네네. 이 부분을 다뤘고요. 네네. 황유식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산업별로는 2차 전지와 네. 태양광 부분을 다뤄주셨고, 네네. 저는 이제 수소, 풍력, 뭐 조선, ETF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ETF 쪽을 좀 팀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예. 사실 ETF라는 거는 어떤 그 투자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ESG와 관련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ESG 그러면은 친환경 해야 되나? 뭐 풍력 사야 되나? 뭐 어떤 뭐 우리가 떠오르는 그 주식 하나? 우리나라에는 몇 개 없는 그 주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ESG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ESG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펼쳐볼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니저 입장에서 진짜 돈이 되는 돈이 되는 방송도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일단 ETF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제 액티브 매니저라고 보통을 하죠.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량 종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돈 종목을 발굴한 액티브 매니저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입니다. ETF는. 그렇죠. ETF 시장이 커지면 점점 그 액티브 매니저가 설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ETF가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쉽게 실질적인 투자 근데 이거는 팀장님 근데 이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뭐 살신성인의 느낌이네요. 뭔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ETF에 대해서 소개해 주겠다. 야, 이건 거의 뭐 살신성인인데요. 일단 ETF로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펀드에 가입해 주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펀드로 가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 때 액티브 매니저라고 하셨을 때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그냥 코스피에다가 투자해 놓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냥 뭐 빠져봐요. 뭐 얼마나 빠지겠어. 근데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엄청 커요. 많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또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지니까. 근데 그 종목에 대한 투자는 되게 위험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액티브 펀드 매니저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액티브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시장을 이겨볼 거야 라는 사람이 액티브라고 한다면 반대의 의견인 이제 패시브 투자자들은 에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 그냥 나는 코스피로 만족해야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패시브 투자자라고 하고 ETF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투자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 중간 지점의 어떤 것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 나가 주시죠. 지금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이럴 때 조금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쉽게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잠시 보시면 그 화면을 좀 보시면 네. 결론은 업종 ETF에 투자하라는 게 그 전략이고요. 쉽게 최근에 어떤 업종이 핫한 철강? 네. 철강? 바로 네네.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철강이다. 그러면 네네. 이제 이 녹색창에 철강을 치면 네이버 금융 가서 철강만 치면 네, 되네요. 그러면 네. 아래 그 ETF 3개가 나옵니다. 철강. 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뭐 코덱스 철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유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보시면 밑에요. 네. 현대제철, 뭐 포스코, 동국제강, 그 고려아연 최근에 다 핫했던 종목입니다. 네. 내가 현대제철이 제일 많네요. 특이하게. 코덱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내가 종목을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분석을 잘 못하겠는데 철강이 좀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코덱스 철강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주식을 접근하시지 말고 네. 그리고 이게 포트로 이미 구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ETF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책에 그 후반부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국내 이제 대표적인 그 ETF가 이제 코덱스랑 타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IT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에너지, 바이오, 미디어, 은행 이렇게 많은 ETF가 있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봐도 이렇게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별 종목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공부가 양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 ETF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동의하는 바가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직접 개별 주식을 피킹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네. 아니 그 회사 다니셔야 되고 밤에 이게 되게 보면은 주경 야독한다고 맨날 밤새도록 주식 공부만 하고 있어요 막 이런 분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진짜 개별 종목 하기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요 선택 아주 되게 좋은 추천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국내에서 가장 큰 업종이 IT겠죠, 당연히.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가 가장 시가총이 큰데 IT 주가 변수가 뭘까요, 팀장님? IT 주가의 변수요? 네, 가장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 네. 반도체의 네, 업황, 뭐 보통은 이제 가격을 많이 제품 가격 뭐 제품 DRAM이다, 가격, 그렇죠. 뭐 낸드 가격, 아니면 LCD면 뭐 LCD 가격, MLCC 가격, 그렇죠. 혹은 뭐 수주나 출하량,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장비나 뭐 소재 업체들이 밑에 단에서 움직이겠죠. 네네. 그랬을 때 요까지는 뉴스나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네. 근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게 무슨 뭐 비메모리 따로 있고 메모리 네. 따로 있고 뭐 장비 따로 있고 소재 따로 있어서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어. 그랬을 때 한번 보시죠. 이게 코덱스 IT가 있고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랑 코덱스 반도체는 거의 종목이 유사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네요. 타이거 200 IT가 있는데 내가 대형주 압축 포트를 원한다. 그러면 타이거 200 IT가 눈에 보이시죠? 그러네요. 중소형주 IT까지 원한다. 그러면 코덱스 IT를 선택하시면 이 상위 종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반도체가 돌고 SDI면 2차 전지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면 반도체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여기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연초에 애플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들썩였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한번 들썩였고 LG전자가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사 설립하면서 또 애플카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때 LG그룹에서 뭘 선택할지 현대차에서 뭘 선택할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아랫단에 있는 뭐 타이거 LG그룹 그다음에 타이거 현대차그룹 보통은 그 그룹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선택하기 어렵다면 여기서 둘 중에 그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이런 그룹주 ETF를 사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팁이네요. 그다음에 또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죠. 네. 삼성이랑 현대차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슈가 좀 덜 되지만 어쨌든 이 지배구조 이슈만 되면 삼성그룹주가 움직이고 현대차그룹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네네. 이때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코덱스 삼성그룹주 펀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상위 포트에서 이제 코덱스 삼성그룹밸류는 물산이 좀 많은 거고 그 코덱스 삼성그룹은 SDI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위 포트를 보시고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을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적어도 이제 그냥 ETF를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네. 같이 삼성그룹이라고 해도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이제 네, 코덱스 다릅니다. 다르고 타이거 다르고. 네. 그래서 또다시 애플카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 A 종목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수혜주가 B 종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중위험 중수익을 원한다면 네. 이 ETF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 가장 핫했죠. 그쵸. 우리 효석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두 개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올해도 얘네들이 다행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 투자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카카오냐, 네이버냐. 둘 중에 뭐가 좋냐? 네, 이럴 때 선택하기 어려운데 여기 또 ETF를 보시면 두 개 종목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종목이 그 주가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 되고 최근에 K-팝을 많이 그 글로벌로 알렸죠. 이런 뭐 빅히트라든지 아니면 K-팝 아니면 뭐 그 엔터 주식들이 있는데 네. 이런 K 컨텐츠와 K 플랫폼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모든 종목을 다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디어 컨텐츠 네. 등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게임 산업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코덱스 게임이나 뭐 타이거 게임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이랑 과학이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ESG 관점에서는 네. 좀 보셔야 되는 게 철강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피해 그 업종인데 그렇죠. 왜 철강이 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왜 오를까요? 저희도 사실 이제 포스코가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SK증권의 철강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했는데, 형 저기 한 달 만에 지금 목표가 3번 올렸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목표가를 진짜 막 엄청 이렇게 올려야 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는 중국에서의 나가 떨어지는 철강 회사들이 있다라는 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앞서도 이제 황유식 애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중국이 석탄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철강이 또 석탄을 많이 쓰는 업종인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2060년까지 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로사들이 많이 전기로로 전환을 많이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수출 그 증치세 환급도 네. 하고 폐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 공급 과잉이었던 중국이 네. 이 부분을 많이 줄이게 되니까 네네. 수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운용하면서 맨날 거의 10년 가까이 맨날 들었던 게 중국에서 이번에 줄인대더라 캐파. 네. 그래서 항상 거짓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게 이제 제품 가격에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제품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여기 그만큼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뭐 신뢰를 하니 많이가 있겠지만 네네. 가격은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가격은.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네. 그럴 때 어쨌든 좋다고 할 때. 현대제철 사야 되냐, 뭐 동국제강 사야 되냐,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는 이런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좀 화학도 아마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를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공포스러울 때 사는 게 맞지만 맞아요. 네, 유가가 어느새 지금 거의 70불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네, 60불 넘었죠. 네, 그래서 제품 가격이 보통 석유화학 업종은 그러니까 정유랑 이 석유화기로 나누는데요. 네, 정유는 그 정제 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품 비반류, 등유, 경유 네. 마이너스 납사 가격 원재료 그 정제 마진이 좋아질 때 좋아지고 네. 석유화학은 뭐 에틸렌, 프로필렌 이 제품 가격 마이너스 납사 요 그 스프레드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데 지금 좋은 상황이었죠. 네. 이럴 때 또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ETF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도 소비재는 생활 속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산업 대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이제 속지만 시진핑 온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네. 뭐 면세점 이럴 때도 한 종목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ETF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ETF 관련해서 쭉 우리나라에 있는 ETF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요 자료는 자료실에 우리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쭉 이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책에도 정리를 해주신 정리된 거고, 거를 이제 그래서 네, 이걸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과 압박 이런 데서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이런 ETF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셨다가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도 있어요.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내가 가진 주식은 소외되는 것 같다 할 때 일정 부분은 내가 장기 투자를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런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추는 투자도 병행을 네네네. 하시면 좀 너무 시장과 괴리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도 그 멘탈 관리 훨씬 도움이 된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오래 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핀비치 사이트인데요. 이게 맨 위에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그 장중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아래 두 개는 이제 왼쪽은 그 개별 종목이고 네. 오른쪽은 여기 ETF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VTI 이렇게 써 있는 게 ETF인가 예, 보네요. 그 아래쪽에 보면 뭐 업종별로 나와 있거든요. 뭐 음.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왼쪽에서 개별 종목이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올랐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나라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어떤 업종 ETF가 움직였을 때 네, 네. 여기는 참고로 녹색이 올라가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국내 ETF 아까 봤던 뭐 철강이 좋았다. 그러면 철강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것도 그 해외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은 아마 이거는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일 거예요. 변동성 지수 ETF.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은 얘네들은 시장이 오르면 여기는 빨갛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오늘 모든 업종이 다 오르는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지수 ETF나 혹은 뭐 레버리지 ETF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의 그 본론으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요. 네. 서두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 저는 이제 시장을 보는 매니저다 보니까 네네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걸 팁을 좀 드린 거고요. 네네. 이제 긴 그림에서 다시 ESG 머니 전략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ESG 머니 전략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황윤식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담당을 실제로도 지금 그 필드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수소나 풍력, 뭐 친환경 선박, 뭐 해외 ETF 이런 쪽을 좀 썼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 지금 수소가 가장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그 대기업들이 신년사로 다 ESG를 얘기를 했고 수소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수소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왜 수소가 중요하냐면 일단 아까 전기차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탄소에서 나온 전기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린 수소가 되어야 된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레이, 뭐 블루 그러니까. 있는데요. 이게 순수 재생 에너지로 발생된 전력을 전기분해에서 얻은 수소입니다. 이 기술이 지금 아직은 조금 기술 개발이 좀 더 돼야 되지만 이 그린 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왼쪽 편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밸류 체인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수소는 이렇게 뭐 부생 수소가 있고 뭐 추출 수소가 있고 뭐 이제 그린 수소가 있는데 부생 수소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에서 그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고요. 자체적으로 네. 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해외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뭐 보실 만한 거는 이제 수소차에서는 이제 현대차랑 도요타가 경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현대차의 넥소가 잘 팔렸죠. 네네. 근데 올해는 그 도요타의 미라이 2가 나왔는데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네네. 도요타가. 그래서 수소 완성차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밸류 체인은 이제 연료전지일 텐데요.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는 거는 이제 MEA 멤브레인 쪽이 기술력이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국내 기업이 해외 회사가 독점하던 걸, 고어사가 독점하던 거를 이제 상용화를 했고요. 현대차 네네. 이제 납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탱크나 이런 쪽에서 탄소 섬유가 소재로 많이 그 압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탄소 섬유를 또 도레이가 하던 거를 국내 업체가 그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소가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셨고 수소의 분야가 밸류체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게 네.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이걸 전기차, 완성차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소 네. 차 만들 수 있는 연료 전지 있고 그리고 또 스택, 수소 탱크, 충전소 이렇게 되게 수송도 해야 많네요.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네. 네네네. 그래서 아직 이 수소 쪽에서는 확연히 1등 기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어서 잘 지켜보시다가 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도 있는데요. 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원래 HPS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HPS가 뭔가요? 네, 이거는 이제 원래 하이드로전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 그래서 네. 수소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구매해 달라 이 제도를 제도화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입니까? 수소법은 최초. HPS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 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밑단에서 이런 변화들이 많이 있군요. 네, 역시 계속해서.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주 밑바닥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 누가 위너가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풍력 시장인데요. 풍력은 그래도 재생에너지 중에서 한 4분의 1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육상 풍력만 봐서 이게 조금 뭐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해상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해상 쪽으로 나가고 대형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그 밸류 체인을 보시면 기술력으로는 이제 터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타워 기둥이 있어야 되고 뭐 블레이드가 있어야 되고 해상으로 가면 또 하부 구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 업체한테 납품을 해봤냐라는 레코드가 또 중요하니까요. 국내에서는 지금 터빈 쪽은 해외 회사들이 메인이고요. 기술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워 쪽은 글로벌 1등입니다. CS 윈드가 글로벌 타워 1등이고요. 하부 구조물도 상강 M&T가 아주 잘하고 있고 부지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해상에 깔면 그거를 전력을 또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저 케이블은 또
LS 밑에 있는 LS 전선이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앞서서 지금 해상 풍력을 나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중국 이 아시아에서 다 해상 풍력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럽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아시아 시장도 이제 열린다. 물론 이제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풍력도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은 조금 주춤하게 있지만 이거는 긴 그림에서는 아주 커질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이게 것 참 같습니다. 뭐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하신 이유는 네, 작년에 지금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예. 올해는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뭐 매니저이시니까 그냥 네, 좀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실 보면은 주가라는 게 먼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 되고 나서 우리가 이쪽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충족시킨 거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로 보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거를 투자하실 때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기가 산 단가가 사실 중요하겠죠. 이게 일찍 사셨으면 그렇죠. 뭐 버티실 수 있을 텐데 네. 비싸게 사셨으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연말 연초에 그 너무 많이 언론이나 올랐었으니까. 언론에서 너무 또 이게 기대감이 바이든 그렇죠. 되고 나서 기대감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먼저 ETF를 말씀드린 거는 네. 조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네. 약간 단기 투자, 여기서 단기, 제가 보는 단기는 한 6개월 이하로 네. 말씀드린 거 한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을 보는 건 장기 투자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약간 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이 책에 담은 아이디어와 종목들은 증권사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이지 않습니까? 네. 책이란 거는 약간 그래도 긴 호흡에서 보려고 맞아요. 했고, 언제든지 이 산업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각이 될 거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이렇게 투자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개념에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조금 뭐 적립식 개념으로 네, 조금 네. 이렇게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길게 보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애널리스트가 돼서 이제 뭐 그런 걸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 매니저 할 땐 되게 좀 갑갑하죠. 짜증나는 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네, 맞습니다. 아니, 네가 사라 그래놓고 길게 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길게 보시죠. 뭐 이렇게 어차피 이게 외부로 그러니까 로직을 말씀드릴 때는 뭐 애널리스트가 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게 내 로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꺾을 이유가 사실 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실제 투자자들은 뭐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 펀드는 장기적으로 가는 그 포트폴리오도 부분이 있고, 있고 어. 일정 부분은 시장에 호흡을 해서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 부분을 맞춰야지 내 장기적으로 보는 포트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대응을 일정 부분 안 해주면 네.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포트폴리오를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뭐 자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르겠지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아이디어와 네. 시장에 대응. 그래서 처음에 조금, ETF로. 네, 조금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먼저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한번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거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확한 게 내가 이게 뭐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내가 지키고 싶은 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네, 뭔가 맞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기 싫은 회사도 억지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뭐 이런 비슷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고 아까 뭐 이제 일부에서 황희신 연구원은 뭐 30년을 봐라 막 이랬는데 30년이 되면 뭐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되나요? 뭐 아무튼 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그때까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기 위해서는 좀 뭔가 어떤 그 이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컨빅션?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쓰시면서 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네. 예, 좀 그러니까 연결해 보자면 거꾸로 저희가 첫 책인데 네네.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길게 이슈가 될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을 그렇죠.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여러분 이 같고요. 책을 쓴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이게 저도 써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 그냥 보고서 그냥 맞아요.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타도 많고 아니 이런,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평생 남는 거잖아. 이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부담이 많이 예, 되더라고요. 부담이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슈가 될 수 있고 사실은 투자자들이 간과한 거는 주가만 조금만 다시 반등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대안 종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이 조금 주춤하지만 네. 길게 보면은 또 그쵸. 돌아올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시장은 대응하시면서 이 네. 장기 포트를 유지하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략까지 풍력 에너지 얘기하다가 네. 전략까지 됐는데 풍력 에너지 좀 더 봐야 되나요? 그 정리 다 해주셨나요? 네, 보시면 참고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랑 현직에 있는 애널리스트랑 매니저다 보니까 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게 종목을 말하기가 언급을 하기는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 어떤 그렇게만 봐주시면 밸류 체인 밑에 있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도 그리고 하고, 이제 현재 네. 상황 업데이트 정도 네.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이랑 네. 풍력은 아까 풍력이 터빈이 기술력이 중요한데 네.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 국내에 있으면 좋은데 네, 없을 네,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미국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많이 화두돼서 사실 이 ICL이나 QCLN으로 아마 고점에서 사신 분은 조금 물리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YTD 수익률이 이게 근데 작년 말 사실은, 기준이구나. 네, 저희가 책을 연말에 열심히 썼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YTD가 뭐 130%, 180% 이러네요. 네. 엄청 많이 그래서 올랐구나. 네.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2차 전지면 예를 네. 들면 국내에서 2차 전지가 잘하고 있는데 ETF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CATL이나 BYD나 뭐 창신신소재나 이런 것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LIT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 가지고 싶다. 네. 그다음에 태양광도 사실은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이 그쵸.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는 뭐 TAN 할 수도 있고요. 풍력도 아까 이 메이저 기업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뭐 베리타스랑 뭐 지멘스 가멘사 이 FAN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제 국내로 하셔도 되고 개별 기업으로 하셔도 되고 ETF를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1등 이러면 좋지만 뭐 다른 나라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글로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투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ETF에서 그린 관련된 ETF가 2차 전지가 가장 많죠. 네. 왜 그런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2차 전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 2차 전지 이거 잘하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희 뭐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 LG와 삼방 진짜 많이 10년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매번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는 흑자 납니다. 아니 연말에는 납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더니 진짜 이번에는 되고 그 인고의 시간과 축적의 시간이 누적돼서 우리나라가 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진짜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한 2025년까지 한 10배 정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행인 거는 그 셀 업체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LG화학이랑 뭐 SI랑 SK 이노베이션 잘하고 있지만 밑에 소재 업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 저 할 때 진짜 조그만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엄청난 큰 돈을 운영하시는 개인 투자자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다 사기가 진짜 많네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구성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KB스타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그 ETF도 나왔고요. 작년 말에 이런 ETF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ETF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전체 ETF 시장에서 아니야. 미국 그 시가총액에서 ETF가 차지하는 게 한 몇 프로예요? 한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3%거든요. 독일 뭐 다 비슷한데요. 캐나다. 국내는 아직 2몇 %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ETF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상품이 단순히 나올 것 계산해도 같습니다. 5배 이상은 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신성인을 하시는 것 같은 너무. 네, 그래서 몇 가지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게 지금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단기라는 건 그래도 너무 6개월, 짧게가 아니라 3개월, 6개월. 몇 개월 안쪽은 시장과 호흡할 수 있는 ETF, 업종 ETF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 그림에서는 이런 ESG 관련된 종목이 됐던 ETF가 됐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오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좀 정리를 뭐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들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세미나 해주시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이 책을 뭐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제 받긴 했는데 내용이 일단 이렇게만 봐도 와 이거는 ESG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집대성 돼 있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ESG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만 쓰신 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은 환경부터 시작해서 왜 어떤 산업 그리고 종목 그리고 ETF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쫙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 찾기도 되게 좋고 그런데 팀장님께서 오늘 나와주셔서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전략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전략 전술적인 부분까지 정말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ESG 특집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유건일 팀장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소감이랑. 네. 일단은 뭐 인포맥스에서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환경 전문을 하시는 대표님이랑 애널리스트랑 매니저 이렇게 조합으로 한번 저희 나름대로 나름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의미 있는 책을 써보자고 해서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황유식 애널리스트께서 다 다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뜻깊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도 보고서 쓰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리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알아서 썼다기보다는 또 쓰면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ESG 머니 전략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집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